코인 존버 막 600억에서 플러스 170억 된 조롱받던 넥슨 진짜 이제 웃고 있습니다. 와, 넥슨 물렸을 땐 넥슨을 봐라라고 할 정도로 네네. 넥슨이 손에 많이 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넥슨을 욕했었죠. 아, 그러죠. 그리고 시장은 망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마이너스 600억이었지만 지금 플러스 170억으로 달달한 수익을 보고 있고 시장에 돈을 맡겼을 뿐 손절하지 않으면 잃은 게 아닙니다 라는 또 내용도 있습니다. 존버, 버티기, 비속어가 답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사실 존버가 답은 아니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 나름 기준 넥슨 기준으로 소액 투자한 거잖아. 아, 그죠? 넥슨 기준으로 소액 투자를 했던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을 욕했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온 타점이고 아직까지 또 소수만 남아있는 흐름이죠. 거기에다가 또 가진 돈 100배 투자 코인 시장 사실상 도박이라고 몇 달 전에 나온 겁니다. 이게 언제냐 2021년 5월 28일 뉴스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진 돈 100배 투자 코인 시장 사실상 도박. 그래서 뉴스에서도 빵빵 때렸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가상자선 유튜버가 60배 가지고 장난합니까? 100배 남자 아이가 하면서 100배를 외치면서 이제 100달러 가지고 100배 하면 얼마야? 10,000달러 줘 하면서 베팅하는 이런 도박적인 매매도 많이 보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쪽에서 이제 기자 활동으로 유명하신 분도 이제 디파이 하다가 또 많이 그쵸. 날렸죠.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을 욕하고 있었지만 결국 버틴 우리는 승리자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올 장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사실 돈 버는 사람은 소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 뉴스들 보시면 뭐 희망 절벽 세대라 코인 투자 2030 목소리 들어보니까 뭐 손해만 봤다. 전문가들 30억 날렸다. 가진 돈에 100배 투자 코인 시장 30억 날린 전문가 시장 이 시장은 쓰레기다 사기다. 이게 불과 몇 달 전입니다. 그렇죠. 바로 분위기가 전환됐죠. 전환됐지만 전환된 거는 우리만 알고 있죠. 아, 그렇죠. 남들은 다 떠났으니까. 자, 거기다가 지금 비트코인 글로벌 시총 보시면은 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네. 네, 조금만 더 힘을 내면은 이제 실버를 지킬 수 있어요. 페이스북은 이겼구만. 네네. 아, 좋아요. 테슬라 흑우. 흑. 페이스북을 발 아래 두고 있디. 버크 해셔웨이. 저기 이제 존버 할아버지도 우리 밑에 있네.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시총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 이걸 보면서 기업과 비교할 건 아니죠. 사실 기업과 비교할 건 아니고 우리는 금과 실버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아직 시총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금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이제 이거 아십니까? 과거입니다. 2017년도, 18년도 때도 저희는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매매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망치를 내리고 뚝배기를 때렸죠. 저런 사람들 진짜 너무 싫었어요 그때. 자, 최용식 금융감독 원장님이 비트코인을 거품이다. 확 빠질 것이다. 내기에도 좋다라고 이미 내기에서 지었습니다. 내기에서 지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도박이다. 최소 징역 5년 이하나 거래소 폐쇄. 법안을 준비 중이다 얘기했지만 이거 못했죠. 못하고 못했으니까 상기의 난으로 모든 사람이 들고 일어났던 그렇죠. 그런 타점이죠. 그리고 신규 이익 없다. 은행 계좌 수는 현상 유지된다라고 이제 한혜랑 기자가 얘기했었지만 사실 시간이 지난 후에는 또 우리가 이겼고 그 다음에 유시민께서는 가상화폐 투기는 미친 짓이다. 도박장이다. 폰지 사기다라고 얘기했었지만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돈은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폰지 사기 도박장은 현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말도 안 되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말도 안 되게 그냥 뭐 담보도 없이 막 찍어내는 게 사실 금융화폐잖아요. 그렇죠. 뭐 국가의 뭐 신용도로 채권을 찍어낸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냥 찍어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실 이 투자시장 자체가 다 뭐 현존하는 화폐뿐만 아니라 다 폰지 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018년도, 17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욕을 했었고 그때도 우리는 끝까지 버텼고 그렇죠.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넥슨 물렸네 뭐 코인 시장 도박이네 사기네 항상 이 얘기를 지금 7년째 듣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꿋꿋이 버텼고 경제적자를 누리고 있죠. 그래서 유명한 짤 이런 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짤이에요? 뭐냐면 2010년도 난 백만장자 저는 비트코이너입니다. 2020년 후 백만장자가 뭐가 바뀌었죠?
집이 바뀌었습니다. 집이 작아졌네. 얘는 집이 생겼어. 비트코인이 집이 생겼고요. 2030년에는 백만장자는 거지가 되고 비트코인은 이제 역전됐죠. 네. 2040년에는 비트코인 가진 사람이 성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좋고. 이게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제 백만장자가 이제 2010년도에는 부자라고 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점점점 백만장자가 서민으로 그리고 거지로 떨어진다. 현금이 그만큼 쓰레기다. 라는 거 보여주는 거고 한정된 상품이었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점점점 부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게 현실이 되고 있죠. 그죠. 이제 백만장자 가지고 부자라고 안 하죠. 네네. 백만장자라고 해봤자 이제 10억이었나? 얼마 안 되거든요. 백만장자라고 해봤자 집 한 채 사면 없습니다. 그죠. 요즘. 그것도 강남에 좋은 집도 못 삽니다. 네, 서울에 집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백만장자입니다 지금. 그럼요. 세상이 변했어. 이런 짤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또 결국은 또 비트코인 끝까지 믿고 투자한 우리가 승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2억이고 3억이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드네요. 네네. 자, 그래서 또 도박이냐 안전자산이냐라고 나를 가지고 월가에서 이제 비트코인 가불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도박 변수가 너무 많다. 가장 가치 저장소 수요 증가하면 주목받을 것이다. 등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도박이냐 안전자산이냐 아지의 선택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안전한 자산이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변수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 등폭락이 심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이 등폭도 엄청 심하잖아요. 네, 나스닥도. 주식도 굉장히 심합니다. 자, CNBC에 따르면億만장자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각각 자신과의 다른 내용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 할배하십니다. 아이칸이라고 유명하신 분이죠. 정말 멋있게 늙으셨어요. 나도 늙었을 때 이렇게 백발로 늙었으면 좋겠다. 저분이 왜 멋있는지 아세요? 염색했나? 백발이 멋있는 게 아니라 탈색한 거야? 머리카락이 많잖아. 아. 아저씨 그 머리카락 잘 지키셨네. 부러워. 자, 아이칸 같은 경우는요,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고 있으면 그 이유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나는 잘 모르는 곳에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저는 이 말에 대해 공감합니다. 비트코인을 무조건 투자해라 그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모르는 사람들, 내가 잘 모르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안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분은 정말 대단한 투자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내가 모르는 분야에 손을 대지 않고 내가 아는 분야에 손을 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내가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지 않겠다.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호랑이 형은 혹시 주식이나 이런 거 지금 하시나요? 요즘엔 잘 안 합니다. 네. 지금은 비트코인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비트코인만 집중하고 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 게 옳은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기존에 다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잘하는 곳에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굳이 옆 시장이 핫하다고 해서 넘어올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주식시장보다 채권 부동산 시장보다 코인 시장을 오래 했었고 나름 코인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에 남아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뭐 주식을 오래 해서 그쪽 분야로 조금 더 특출난 능력을 보인다면 저는 코인 안 하고 저 또한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의 말한 것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자기가 잘하는 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거는 공감이 돼서 가지고 와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혹시나 주식이나 코인을 둘 다 병행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웬만하면 한쪽으로 조금 판단을 잘 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반면에 미국 농구 NBA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인 마크 큐바는 비트코인의 시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저장소라며 암호화폐는 안전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높게 평가하며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목받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시장은 불안정한 근데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뉴스 쓸 때 가상 자산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레기님. 왜냐? 언어가 바뀌었잖아. 그죠.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가치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뭐 우량한 종목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제가 공감하는 내용이 또 있어요.
뭐 밑에 보시면은 특정 금융 시스템이나 만병통치약이나 그 어떤 것에 대한 해지 수단이 아니라면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수단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금 및 수수료 등 고려할 때 교환 매매나 통화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과거부터 저희가 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저는 공감하는 게 희소성이 있어서 가치가 올라갈 거고 네네. 지금 시중에 있는 화폐들의 가치가 미친 듯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 알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교환이나 통화의 가치보다는 그냥 가치 수단으로서 왜냐면 희소성 그리고 자산을 지키는데 일부분을 차지할 것이지 이게 세금을 내거나 수수료를 내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비트코인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다리를 걸쳐서 혹은 두 다리를 걸쳐서 결제하는 게 기존 시스템이잖아요. 결국 기존에 현존하는 화폐가 중간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게 시스템의 지금 구축인데 결국 그런 시스템 그리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결제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힘들다라는 건 팩트잖아요. 네, 그래서 화폐가 되기에는 힘들고 그냥 투자 시장이 하나다라는 맞아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투자 시장으로 하나로서만 자리를 잡고 이거를 현금이다. 그다음에 세금을 내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한다라는 건 아직 미숙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